네, 앞서 보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전국이 또다시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주장이지만 여야 3당은 정당성이 없다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관련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이 자유한국당 보이콧 선언 다뤄보기 전에 이 트럼프 한미 FTA 폐기에 대해서 조금 먼저 볼 텐데요. 일단 재협상도 아니고 폐기를 지시했다고 했는데 이게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하나의 뭐랄까 지렛대로 삼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실제 폐기까지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경하게 납타도 지난번에 납타 같은 경우도 폐기하려고 했다가 반대에 붙여서 못했거든요. 한미 FTA도 또다시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정치적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미국 국내 정치적 상황이 트럼프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지도 계속 떨어지고. 근데 본인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백인 중산층 또는 중산층 이하의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게 뭡니까? FTA하고 납타 폐기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불공정하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실제로 지금 미국 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상공회의소 발표한 내용이에요. 항공 수출이 80억 달러로 2배 이상 늘었고 FTA 체결 이후에. 그다음에 농산물 수출도 뛰었다고 하면서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FTA 폐기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있고 또 현재 참모들도 이 말 듣고 나서 그러니까 백악관에 있는 맥메스터 안보보좌관이나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도 폐기하면 안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지금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핵미사일 개발이나 북한의 미사일 개발 때문에. 그런데 만약 이 무역 전쟁이 이슈가 돼버리면 한미 동맹에 금이 가게 되고 한국이 고립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뭐가 도움이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참모들은 반대하는데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이걸 밀어붙이고 있지만 상공회의소도 반대하고 전미 제조업 협회라고 미국에서 제조업을 하는 그 회사들이 모인 협회에서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의회도 물론 반대고요. 그래서 물론 본인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던졌지만 이게 폐기까지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협상은 진행되는 과정이 서로의 어떤 누가 이익을 받는지 부분은 따져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정치적 상황에서 본인의 입지를 위해서 던진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한미 공조, 한미 동맹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집중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 폐기를 지시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런 폐기까지 가는 상황이 일방적으로 폐기가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 한미 동맹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에게도 굉장히 좋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좋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는 가기 어려울 거라 보고 어쨌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면 이 트럼프의 한미 FTA 폐기를 지시했다, 준비하라 뭐 이런 요 뉴스하고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또 ICBM에 장착할 수 있는 수탄을 개발했다는 듀 뉴스가 오늘 주요 뉴스로 나왔는데 둘 다 어찌 보면 연관이 될 수도 있으면서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두 개. 근데 이제 저는 트럼프의 얘기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아까도 분석을 잘해 주셨지만 두 가지 차원인 것 같은데 하나는 일종의 협상의 지렛대를 삼기 위한 엄포의 측면이 강하다. 다른 대통령, 역대 다른 미국 대통령은 말 한마디를 이렇게 했다면 사실은 거의 그게 실행에 옮겨지고 굉장히 타장이 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가 이게 실천이 안 된 것들이 많아요. 이 말을 이제 이렇게 진폭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협상을 위한 지렛대용으로 활용하려는 거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본인이 재협상을 일방적으로 한미 FTA 재협상을 선언했는데 한미의 실무자들끼리 만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한국에서 우리 측에서 이거는 한미 FTA 실제로 그동안에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재협상에 당장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또 하나는 아까 말했지만 자기 국내 자기 지지자들에게 대선 과정에서 일단 자기 지지자들에게 뭔가 이 대외 무역 역조라든가 이런 걸 시정하겠다고 한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위해서 지가 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대내용 측면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어쨌든 뭐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서 실제 폐기까지는 가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조금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국내 정치 소식을 다시 살펴볼 텐데 자유한국당이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해서 뭐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서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이 됐습니다.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너무 이 문제를 국회 파행까지 몰고 갈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헌법적 가치를 위반했다고 하는데요. 김장겸 사장이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겁니다. 언론의 자유를 헌법적 가치에 보장돼 있어요. 헌법적 가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데 방송을 만드는 PD나 기자들이나 아니면 제작진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본인들이 양심에 의해서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는 자유 자체를 막은 사람이 김장겸 사장이에요. 그럼 그분이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거지. 지금 이 고용노동부가 현재 김장겸 사장에 대해서 3번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법적 요건을 갖춘 거예요. 노동부는 특별 경찰 사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석을 하고 3번을 요구했는데 3번을 안 나왔어요. 네. 3번 이상 안 나오면 체포영장 발부하도록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돼 있는 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김장겸 사장이 무슨 처벌을 하겠다 안 하겠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조사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장겸 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그 밑에 있었던 지금 뭐 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출석에 조사 받았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라는 출석에 조사 받으러 다 받았는데 김장겸 사장만 지금 계속 미꾸라지처럼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3번을 출석 안 했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갖춰서 출석 안 한 사람의 체포영장을 지금 발부한 거고 네. 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과정에 이거를 무슨 뭐 공영방송의 탄압이라는 등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공당이라고 하면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그게 법이 잘못 집행됐다거나 또는 무슨 편파적으로 어떤 사람의 처벌을 한다 이러면 문제를 삼아야죠. 출석을 안 한 사람이 3번 불응해서 출석하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서 보이콧까지 간다고 하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네.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김장겸 사장이 카메라 기자들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성향별로 분류해서 그 사람들을 탄압하고 예. 또 현직에 있던 PD나 기자들 자기한테 반발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스케이트장 관리 보내고 구로에 있는 아무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시키고 이런 행위를 부당 노동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이 나와 조사 받아야죠. 노동부가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조사 받으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는 법 집행,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거를 옹호하는 것이 과연 공당으로 살 일인지 정말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장님 얘기도 듣고 싶은데요. 일단 정기국회 보이콧을 한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여서 진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또 민생이라든가 안보의 위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불안감들이 있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말 맞다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이번 정기국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를 여야가 지금 협치를 하면서 풀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그 정기국회가 좀 파행으로 제1야당이 불참하는 파행으로 되고 순탄치 않게 시작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점에서 한국당이 이런 보이콧을 한 것은 네.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 네. 빨리 조기에 매듭이 지어지는 게 좋은데 그게 네. 여야가 저는 그거를 순리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잘 풀어야 되는데 저는 이 상황이 초래된 게 이제 아까 우리 최 교수님은 이제 MBC 사장 주로 이제 책임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야의 일단은 이 국회에 관련해서는 여야의 책임이 다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뭐냐 하면 여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최근에 그러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 이 방송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일인데 네. 이거를 한쪽은 방송 개혁이라 그러고 여권은 항상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야권은 그걸 방송 장악이라 그러면서 저지하겠다 그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사에 있는 모든 이 관계자들이 다 불편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네.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보면 최근에 여당 같은 경우는 보면은 며칠 전에 영화 시사에 참석해가지고 피켓 들고 여당 지도부가 김장겸 고대영 사장 물러나라고 피켓을 드는 일이 있었고 야당은 이거를 방송 장악 저지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런 일이 서로 이렇게 계속 맞부딪히는 이런 구호의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저는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부당 노동행위 이런 것들 네. 그런 언론 자유를 이렇게 침해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마찬가지로 또 김장겸 그 사장을 떠나서 공영방송사 사장에 대한 이런 체포 영장까지 굳이 가야 되느냐 하는 또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그런 점들도 경청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일단은 청와대는 정치와는 좀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뭐 각 정치권도 각자의 좀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좀 궁금한 거는 바른정당이 앞으로 좀 어떤 대응 방향을 갈 것인지 그리고 그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 궁금한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바른정당 같은 경우 어제 이제 뉘앙스를 보면 예. 국회 보이콧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것 같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제 발표 내용을 보면 보이콧까지 가는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바람직한 국회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이제 뭐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바른정당이 국회 보이콧까지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물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국민의당은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다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국회는 돌아갈 걸로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하더라도 나머지 정당들만이라도 저는 국회가 운영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회가 이 일 때문에 막히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부장님 말씀 산적해 있는 해결해야 될 많은 법안들 있잖아요. 또 지금 야당들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검증도 하고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해져 있는 국회 일정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회피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바람직한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장겸 사장의 체포 문제는 아까도 제가 언급해 드렸지만 이게 공당이 이걸 거부할 만큼의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김장겸 사장은 노동부에서 정당한 법 집행을 통해서 수사 받으라고 하면 가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도망 다니고 지금 집에도 안 들어와요, 저분. 집에도 안 들어오고 집 앞에서 기자들이 진치고 있으니까 어디 모처에 가 숨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공영방송 사장이라는 사람이 떳떳하면 나와 조사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잘못 없으면 조사받고 나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될 텐데 저렇게 도망 다니는 것도 어찌 보면 국민들한테는 뭐가 캥기는 게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줄 수 있는 조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좀 바로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국회는 이런 상황에서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유한국당이 언제까지 보이콧을 지속할지도 관심인데 뭐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우려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될까요? 언제까지 지속할 거라고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은 일단 김장겸 사장이 체포영장 이 사태가 벌어지자 이거를 굉장히 이슈로 부각하기 위해서 정기국회 보이콧이라고 하는 굉장히 초강수를 뒀는데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길게 끌고 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길게 끌고 갈 경우는 굉장히 국회 이제 민생 문제를 저버렸다고 하는 이런 비판론에 봉착하면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게 오히려 보수층을 결집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나름의 계산하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거를 이슈화시키고 그런데 이제 길게 되면은 역풍으로 부메랑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길게 될 수 없다고 보고요. 일단 저는 아까 그 이야기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이런 측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당 노동 행위 이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부당 노동 행위는 진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자들이나 PD들을 이런 그 보도 분야가 아닌 이런 무슨 뭐 영업 부서라든가 아까 무슨 스케이트장 뭐 이런 데로 보내고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 언론인들이 암적으로 고생하고 그런 거를 저는 뭐 다 후배들 통해서 잘 듣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김장겸 사장 개인을 떠나서 공영방송사의 현직 사장을 이런 식으로 체포영장, 부당 노동행위로 체포영장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과거 정권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도 별로 사례가 사실 별로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거는 현 정부에서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양측면을 고려해서 또 이러한 일이 이 부딪히는 일이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뭐 정현주 사장, 그다음에 최문선 MBC 사장, 정현주 KBS 사장 이렇게 임명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논란이 있었고 그 이후로 다음 정권이 오면서 또 해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명박 정부가 정현주 KBS 사장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이번 일과 거의 비슷하게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거든요. 굉장히 그것도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국민들의 뜻을 모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이제는 사람을 이렇게 물러나게 하는 거로 여권은 사람을 물러나게 하면은 공정방송이 된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제도적으로 이러한 방송법 개혁을 잘 해가지고 중기를 모아서 제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짧게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현주 사장 때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억지로 물러나게 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어요. 무죄로. 아무 혐의 없다라고 배임 명의를 씌워서 억지로 물러냈거든요. 김장겸 사장의 케이스는 좀 다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내일 국회 일정을 좀 살펴보면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인준 표결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한국당이 빠지게 되면은 이런 절차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인준 표결안이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있기 전만 해도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고 나머지 정당들은 그냥 묵인해주는 차원에서 합의가 됐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국 이제 헌재 소장 인준 동의안 표결도 약간 이제 난항이 부딪혀지게 됐는데 아마 물밑에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게 표결안이 처리가 되려면 결국은 이제 다른 정당들,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MBC 문제와 조금 분리해서 처리하자고 하는 노력과 시도를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직은 어떻게 전망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바른정당이 어떤 태도를 보느냐가 상당히 지금 캐스팅 보트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건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그냥 무작정 민주당과 함께 이걸 처리했을 때 또 이제 이중대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논란이 있어서 하루 이틀 사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좀 단정적으로 하기 어렵고 아마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민주당에 있는 이제 당직자들이 열심히 뛰어서 어쨌든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뭐 청문회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김명수 후보자, 박성진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도 잡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청문회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겠죠. 네, 한국당이 이런 보이콧이 길어지게 된다면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12일, 13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11일로 예정돼 있는데 지금 내일이 4일인데 이런 식으로 장기화된다면 이 청문회들도 이제 차질이 빚어지게 되고 그런 거는 사실은 뭐 이 청문회 차질을 빚어지면 우리 국민 입장에서도 좋은 게 아니고요. 야당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청문회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 여기에 국민들의 판단을 구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어쨌든 저는 조속하게 여야가 이 방송 이 개혁과 장악이라고 하는 서로 화두를 놓고 이 싸움하는 거를 빨리 마무리하고 서로 빨리 타협을 해서 이 문제를 하고 아까 말했지만은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돌파구 지금 찾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 부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러니까 여야가 이 문제를 국회 문제와 연계시키 물론 뭐 야당 입장에서는 그게 뭐 가장 효과가 있다고 봐서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건 국민한테도 아까도 역풍도 맞을 수 있는 요소가 있고요. 국민들이 볼 때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야가 제대로 국회에서 일을 안 해서 여러 법안들이 처리가 안 되고 또 만약에 야당이 없는 상태 여당이 그냥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또 야당 얼마나 큰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별로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문제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서두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김장겸 사장을 뭐 어떻게 무슨 처분을 하겠다거나 뭐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노동부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니까 저는 김장겸 사장이 나와 조사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조사 받아서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게 뭐 조사받는 게 큰 문제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김장겸 사장이 조금 전향적으로 출석해서 조사받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다 조사받았어요. 혼자만 지금 조사를 안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국회도 그렇게 좀 설득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자유한국당은 이게 소통하나 봐요. 자유한국당이 뭐 어디 있다고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 그러면 김장겸 사장님 설득해서 조사받고 만약에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편파적으로 뭐 법 집행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법 집행은 따라주는 것이 돌파구를 열 수 있다고 봐요. 김장겸 사장님 본인 때문에 이렇게 국회가 공정되는 것은 본인한테도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사실 뭐 국회의정 보이콧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의회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만 해주시죠. 네, 일단은 그러니까 국회 보이콧이 이제 야당이 그러니까 이번뿐만 아니라 뭐 그 전에도 보면 야당은 자기들의 주장이 반영이 안 되면 심지어 여당일 때도 그런 경우도 그런 보이콧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지난해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 이 야당이 그런 보이콧 전략을 자기 어떤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많이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반복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보면은 국회가 보이콧하다 보면 국회가 일종의 식물 국회가 되고 또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정면으로 싸우다 보면 동물 국회가 돼버리고 그랬었는데 진짜 동식물 국회를 이제 벗어나야죠. 동식물 국회를 벗어나야 되면 진짜 그야말로 대화와 토론 그리고 타협의 정치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이루어지고 국민들을 여론의 상식을 가진 많은 대다수 국민들의 눈치를 볼 줄 아는 국민 눈높이에서 한다면 진짜 대화 토론과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도 소수 의견을 존중하면서 다수 의견의 원칙이 적용되는 그런 식으로 되면은
특혜가 잘 굴러갈 거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